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 안에서만 움직이던 인공지능이 이제 바로 여러분의 책상 위 개인용 컴퓨터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특별 보도에서는 거대 모델의 시대를 지나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AI의 놀라운 현재와 미래를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은 크게 4가지입니다. 먼저 개인용 PC가 어떻게 새로운 창작의 동반자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 실제 우리 현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 현장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개발자의 역할은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AI 시대의 인간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책임과 역량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고도의 창작과 분석 작업이 이제는 AI라는 새로운 동료 덕분에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이 모든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ACE 스텝 1.5라는 오픈소스 음악 생성 모델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숫자 4GB.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고가의 전문 장비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게임을 하거나 영상을 볼 때 쓰는 일반 컴퓨터의 그래픽카드 메모리, 단 4GB만으로도 상업용 앨범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전에는 매달 비용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에서나 가능했던 기능들이 이제는 모두에게 열렸다는 점입니다. 로라라는 기술을 쓰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목소리나 연주 스타일을 AI에게 가르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음악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노래방 기기처럼 보컬과 배경음악을 마음대로 분리하거나 합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누구나 손쉽게 작곡가가 될 수 있는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이런 혁신은 음악뿐만이 아닙니다. 정보 분석 분야에서도 엄청난 효율성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CP 유튜브 인텔리전스라는 도구가 대표적인데요. 기존 방식은 아주 긴 유튜브 영상의 대본 전체를 AI에게 통째로 던져주고 자, 이거 읽고 요약 좀 해봐 하는 식이었습니다. 당연히 AI가 처리해야 할 정보량이 많아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죠. 하지만 이 새로운 방식은 서버단에서 먼저 핵심 내용만 간결하게 추려내서 AI에게 전달합니다. 비유하자면 두꺼운 책 한 권을 가 읽게 하는 대신 잘 정리된 핵심 요약본을 주는 것과 같죠. 그 결과 AI가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 즉 토큰 사용량이 극적으로 줄면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창작 자동화의 흐름은 글쓰기 영역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바이러 에이전트와 같은 글쓰기 에이전트는 최신 IT 트렌드에 대한 블로그 글을 써줘 라는 단 한 줄의 명령만으로 관련 자료를 웹에서 검색하고 어울리는 이미지를 찾아 삽입하고 짜이닛에 있는 글을 작성해서 블로그에 발행하는 전 과정을 스스로 처리합니다. 이제 인간의 역할은 한자 한자 글을 쓰는 노동에서 벗어나 어떤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지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콘텐츠 총감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 PC 안에서 강력해진 AI는 이제 화면 밖, 현실 세계로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디지털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물리적인 기기들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AI 에이전트들의 놀라운 활약상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이 질문에서 시작됐습니다. 10년 뒤에 내 월급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어디일까? 한 개발자는 이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정부의 공식 부동산 데이터망과 직접 연결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AI는 단순히 아파트 시세를 검색해주는 수준을 넘어 개인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10년 후에 내 집 마련 계획을 시뮬레이션해주는 마치 개인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넘어서 이제는 실제 기기를 직접 제어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드로이드 클로우는 집 서랍 속에서 잠자고 있던 오래된 스마트폰을 지능형 AI 비서로 탈바꿈시키는 기술입니다.
과거의 자동화 프로그램이 단순히 화면에 정해진 좌표를 눌러라 는 식의 기계적인 반복 작업에 그쳤다면 드로이드 클로우는 사람처럼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지금 어떤 앱이 켜져 있고 버튼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발자용 특수 명령어를 통해 어떤 앱이든 자유자재로 조작하는 한 차원 높은 지능적인 제어를 보여줍니다. AI가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일을 스스로 해내면서 그렇다면 이 기술을 만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역할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요? 이제 그들은 단순히 코드를 생산하는 기술자를 넘어 이 강력한 AI를 지휘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자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의 소프트웨어가 개발자가 미리 설계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는, 말하자면 닫힌 상자와 같았다면 이제 AI 시대의 소프트웨어는 AI가 스스로 새로운 기능을 만들고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열린 플랫폼과 같습니다. 개발자의 역할은 모든 기능을 일일이 만드는 생산자에서 AI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스템의 토대를 설계하는 설계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자율성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뒤따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AI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주체가 아닙니다. 만약 AI가 스스로 작성한 코드로 인해 금융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고가 터진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할까요? 결국 그 AI에게 일을 시키고 최종 결과물을 승인한 인간 개발자가 그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는 AI의 성능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단순히 얼마나 정답을 잘 맞추는가라는 기술적인 정확도를 넘어 주어진 비용 안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클로우워크 프레임워크가 제시하는 경제적 생존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 테스트 방식은 AI에게 마치 현실 세계의 비즈니스와 같은 서바이벌 미션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AI에게 단돈 $10의 초기 자본금을 줍니다. AI는 코드를 짜고 연산을 할 때마다 발생하는 서버 비용을 이 돈으로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돈을 다 써버리면 임무는 실패로 끝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전문가처럼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돈을 벌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혹독한 방식을 통해 AI가 단순히 작동하는 코드가 아니라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뉴스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AI가 생산을 상당 부분 자동화하는 시대에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역할이 남게 될까요? 이제 기계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핵심 역량은 과연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함께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요구되는 역량은 바로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입니다. AI가 지금 당장 완벽하게 작동하는 코드를 만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6개월 혹은 1년 뒤에 이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야 할 때 얼마나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변경할 수 있을지를 예측하는 능력입니다. 당장의 편리함보다 미래의 확장성까지 고려하는 마치 튼튼한 건물의 기초를 설계하는 것과 같은 깊이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만들어진 결과물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품질 심사관으로서의 역량입니다. 단순히 기능이 잘 작동하는지 여부를 넘어 전체적인 구조는 견고한지, 사용자가 갑자기 몰려도 시스템이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외부의 해킹 공격에 대한 보안은 충분한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살피는 종합적인 평가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세 번째 역량은 적절한 수준의 추상화를 설계하는 능력입니다. 추상화라는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동차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는 엔진의 복잡한 원리를 몰라도 핸들과 페달만으로 운전할 수 있죠. 이처럼 복잡한 내부 구조는 감추고 사용자에게 필요한 핵심 기능만 간결하게 드러내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로 추상화입니다. 이처럼 전체 시스템의 맥락을 이해하고 전략적인 판단을 내리는 능력은 통계적 패턴에 의존하는 AI가 흉내내기 어려운 인간 고유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전문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암묵지를 구체적인 언어로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숙련된 개발자가 코드를 보고
이건 뭔가 느낌이 안 좋다고 직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직감을 이 부분은 기능이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으니 역할을 분리해서 재구성해야 한다와 같이 AI가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명확하고 논리적인 지시로 바꾸는 능력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인간의 역할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직접 쓰는 생산자에서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의 전체적인 설계와 품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승인하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총감독이자 최고 책임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AI는 빠르고 효율적인 생산을, 인간은 깊이 있는 통찰과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협업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의 유명한 격언이죠. 썰물이 빠져나가야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수영했는지 알 수 있다. 한 개발자는 이 말을 인용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AI가 단순 코드 생산을 완벽하게 자동화하는 시대가 오면 코딩 기술이라는 파도 뒤에 가려져 있던 개발자의 진짜 실력, 즉 근본적인 설계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보도를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이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AI가 생산을 자동화하는 시대,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더 깊이 사유하고 더 신중하게 선택하며 그 결과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바로 그 판단력이 아닐까 합니다.